진설 이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감히 표준 진설이라고 이름해 보았어요. 이 부분은 오로지 김진태 개인이 생각하는 표준일 뿐이고요. 다른 분들이 생각하는 표준과는 분명하게 다를 수 있어요. 또 하나, 저는 장례나 재례라는 전제하에 진설을 구성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상황, 사자의식이 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때의 상황에서의 진설은 제 진설과 거리가 있다, 이런 점 분명히 말씀드리면서 오늘 제사상을 설치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우선 제사상 설치에 앞서 특별한 부분 두세 가지를 말씀드리면서 제사상을 설치해 볼게요. 왜 그러냐면 제사상에도 특별한 부분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장례와 재례는 생자와 사자가 함께 진행하는 예절이에요. 여기서 생자라 함은 재주나 유가족, 상주를 뜻하는 것이고요. 사자라 함은 고인이죠. 생사자,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이 함께 진행하는 것을 장례라고도 하고 재례라고도 한다. 아주 특별한 거예요. 이 특별한 의식이기 때문에 정통만 가지고는 안 돼서 변통도 등장합니다. 이 부분은 동아시아의 관훈상제 중에서 한국의 상례와 재례가 약간 특별나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살펴볼게요. 본래 법수가 두 가지가 뚜렷하게 존재합니다. 동서법과 좌우법이죠. 동서남북에서 북남은 북방이 높은 자리라는 거예요. 남쪽은 낮은 자리고, 동서관괴에서 동쪽은 양구역이고 서쪽은 음구역인 거예요. 동방은 높은 자리라 양구역이고 서방은 낮은 자리라 음구역인 거예요. 이 부분은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불변의 법칙이에요. 그냥 그대로 고정되는 것입니다. 동서남북이 그대로 고정돼요. 이 부분은 생사의식의 모든 부분에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의 의식이나 죽어 사람의 의식이나 공이 같아요. 장례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해는 동쪽에서 뜨는 것이거든요. 아니면 결혼식을 하더라도 해는 동쪽에서 뜨죠. 장례 치른다고 해가 서쪽에서 뜨는 일은 없죠. 그런 것처럼 동서남북 이기는 고정되는 것이다. 그렇지만 전후 좌우 이기는 변하는 거예요. 불변이 아닙니다. 그 점 참고하면서 우리 민족이 어떻게 정통과 변통을 융합해서 사용했는지를 살펴볼게요. 일단 고인이 계셔요. 사람이 죽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대방이, 본래는 동방이 양이었었는데 서방이 양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서방에 고인을 모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자 기준일 때는 서방이 양이라고 주장하고 나오는 거예요. 본래 동서남북 동서법에서는 불변에 고정된 이기가 딱 하나만 있어야지 되는데 서쪽에서도 해가 뜬다고 주장하고 나온 거예요. 황당하죠. 그럼에도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부분을 인정하면서 예절을 집행해 왔어요. 분명하게 변통인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족이 그렇게 해왔어요. 이 부분은 동아시아에서 흔하지 않은 사례로 풍수 쪽에도 이런 사례들이 여럿 있고요. 장례 쪽에도 있고 재례 쪽에도 있어요. 이 부분이 분명하게 우리들이 이해하는 가운데 제사상도 살펴보아야지 돼요. 왜? 제사상에도 그런 부분이 등장하기 때문에. 이 부분 다시 설명드려 볼게요. 그만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본래는 동방이 양이어야 되는데 서방도 양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왜?
사람이 죽었을 때는 반대이기 때문에 서방이 양이라는 그런 황당한 이론이 등장했다. 그것이 서고라는 죽은 사람은 서쪽이 높은 자리라는 사자 기준 서양을 성립케 했다. 이번에는 산자 기준, 제주가 될 거예요. 산자 기준 남동이라 했으므로 산자는 동방이 그대로 양이다. 다만 죽은 자는 서방이 양이라는 거예요. 저는 제사상을 설계하고 제사상을 공부하는 입장에서 장례 제례를 기준 삼아서 했기 때문에 장례 제례에 국한해서 표전 진설이라 했고, 제가 주장하는 제사상의 대상은 당연히 장례 제례 때의 몸체, 고인이 되겠습니다. 고인이 대상이고요. 기준 또한 고인이에요. 고인이 안 계실 때는 영정사진을 모시거나 우패를 모시지만 이 부분은 당연히 부재죠. 부재가 주제가 될 수 없는 거죠. 당연히 영정사진 모셨다 하더라도 몸체가 기준이 되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다만 우리나라에서 북좌남양이라고 하면서 기준 삼죠. 이 북좌남양은 사자의식에서 북좌남양이라고 하면 사실 약간 모순됨이 있어요. 생사자의식, 산자의식이나 죽은자의식, 공이 북좌남양이다 이렇게 말하면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죽은자의식에서는 북도 남쪽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찌 보면 바른 설정이에요. 다른 나라도 그렇게 합니다. 다만 불교 예절에서는 자탈이 있어요. 꼭 불자가 아니더라도 자탈 장법으로 장례를 모시고 입관해서 화장하거나 매장하는 나라들이 있어요. 부처님 모실 때도 북좌 남양이 기준이죠. 좌불일 경우에. 그러나 우리나라의 고인은 앉아 계시는 장법이 아니면 앉아 계시는 예절이 적용되지 않았거든요. 꼭 누워 계셨거든요. 북쪽에 머리 두고 남쪽에 발 두고. 그렇기 때문에 북좌 남양이다 이렇게 이기를 고정시키는 것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해서 저는 북도 남쪽이라고 표현해 보았어요. 제가 주장하는 바는 대상은 몸체요, 기준도 몸체다. 다만 북도 남쪽의 몸체다 라는 점. 아무리 영정을 놓고 의패를 놓는다고 해도 그 부분은 어쨌든 부재일 뿐이지 주제가 될 수는 없는 거다. 주제는 오로지 몸체다 라는 점 말씀드리고 제사상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양오행은 제사상에서 기준이고 골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행관계부터 살펴봅니다. 오행은 각 행마다 특징들이 있어요. 그 특징에 맞는 재물을 꼭 올려야지만 돼요. 보탤 때도 그 특징에 분명히 맞는 재물로 두 개를 선택해서 보태야지 돼요. 왜 두 개냐? 양이 맞는 재물을 각 방위에 맞게, 음은 음구역에, 양은 양구역에 두 개를 동시에 보태야지 돼요. 이제 음양관계 살펴봅니다. 양은 만약에 어떤 행줄에 오행관계에서 어떤 행줄에 맞는 재물을 놓을 때 음양관계에서 음이면 두 개를 놓고 양이면 세 개를 놓으라는 거예요. 이때 두 개를 놓던 세 개를 놓던 그것은 정중에 놓는데 기준이 된다는 거예요. 그 행에서 기준이기 때문에 기준을 중심으로 동서에 두 개씩 보태면 결국은 그 기준이 두 개이기 때문에 음수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기준이 세 개이기 때문에 아무리 양쪽에 두 개씩 계속 보태도 양수가 성립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수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삼양이음법에 따라 놓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직접 설치해 볼게요. 제1행 한번 설치해 봅니다. 제1행은 오행으로는 수예요. 계절로는 겨울이죠. 색으로는 검정입니다.
방위로는 북방에 들 거예요. 대표 제물은 매갱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민족이 선택한 거예요. 여기에서 매라면 쌀을 뜻해요. 쌀은 겨울에만 쌀이라고 해요. 여름에 쌀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여름에는 벼라고 하고요. 봄에도 쌀이라고 하지 않죠. 봄에는 모라고 합니다. 모를 심죠. 가을에는 쌀이라고 하지 않죠. 나락이라고 합니다. 이 나락을 베어서 양기를 입히면 비로소 쌀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행으로 수는 쌀이 대표 자연산물이 되는 거예요. 이 오행으로 수는 음양으로 음구역이기 때문에 제가 색깔로 표시했죠. 음구역이기 때문에 이 음이 기본 제물로 설치되어서 기준이 되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음양 표시를 했어요. 매는 쌀은 움직이지 못하므로 서방에 놓고 물은 움직임으로 양이라서 동방에 놓았어요. 이렇게 음양 표시한 제물 두 개를 왜 오행으로 수는 음양으로 음이기 때문에 두 개가 기준이 되어라.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놓으면 음수가 성립된다. 이 음수를 기준으로 양방 동서로 보태다 보면 결국엔 음수가 될 것이다. 아무리 보태도 음수일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음줄에는 음수를 성립시켜라. 그것이 이음법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는 삼양법을 볼게요. 제2행 볼까요? 제2행입니다. 제2행은 오행으로는 화고요. 방위로는 남이고요. 색깔로는 적색이고요. 여름이기 때문에 계절로 여름이기 때문에 뜨겁고 또 방위로 양방이기 때문에 활동이 매우 활발한 방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엄쳐 다니던 걸어 다니던 이런 동물을 그쪽에 배치했어요. 이 동물들을 적용할 때 지지고 구워서 또 뜨겁게, 왜 여기 방위 자체가 화기 때문에 활동도 여기에 올려져 있는 재물들 중에서 최고 활동적인 재물이면서 최고 뜨겁게 요리해서 올립니다. 이 방위에 맞게. 화는 음양으로는 양이라서 세 개를 놓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대표로 육적, 소적, 어적을 놓아요. 육지고기, 물고기, 중간에 콩고기, 이렇게 해서 세 개를 놓아요. 세 개를 정중의 기준으로 놓았기 때문에 양쪽에 두 개씩 보태도 5개가 되고요. 또 2개 보태면 7개가 되고요. 결국에는 홀수 양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삼양의 양수를 기준으로 할 거냐, 이 음의 음수를 기준으로 할 거냐는 오행이 가지고 있는 오행 관계의 음양에 따라서 이렇게 놓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사행까지를 놓으면 됩니다. 다만 제5행은 다른 개념이에요. 제5행은 제사상에서 완벽하게 상징입니다. 하나는 서방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동방을 상징해요. 여기서도 동쪽도 양이라고 주장하고 서쪽도 양이라고 주장해요. 이 위에서 서고가 서방을 양이라고 주장한 바 있고 남동이라해서 동방을 양이라고 주장했죠. 양방다 양이라고 주장했었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조유리시는 가을을 상징합니다. 가을은 오행으로 금이에요. 계절로는 가을이에요. 가을에는 과곡이 생산되죠. 결실의 계절이죠. 이때 생산되는 과일 그 자체를 놓는 것을 조유리시라 하여 서방을 양으로 전제하고서 놓는 법수를 조유리시라 하고, 이때 과일이 생산된 과일을 2차 향기까지 입혀서 적용하는 홍동백선을
동방이기라 합니다. 이때 동방을 양으로 할 거냐 서방을 양으로 할 거냐에 따라서 제사상 이름이 정해집니다. 조유리시 서방을 양으로 한 조유리시를 기준으로 제물을 설치하면 조유리시 제사상이라 하고, 동방을 기준으로 제물을 설치하면 홍동백서라 하여 이름이 붙여지기도 하죠. 이렇게 제5행은 어떤 법수로 놓느냐에 따라서 어떤 이기를 따르느냐에 따라서 이름이 붙여지는 상징 행입니다. 여기서 그 대표 상징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조유리시 진설법에 적용되는 대추입니다. 이 대추는 서방으로 갈 때는 생대추가 상징이 되고 동방으로 갈 때는 건대추가 상징이 돼요. 이 대추는 어떤 쪽에 놓여지든지 그 방위, 이름이 조유리시든 홍동백수든 서방이든 동방이든 상징으로 쓰여집니다. 다만 서방을 상징하는 조유리시 일대에 건대추가 사용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건대추를 놓고 조유리시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조유리시는 서방이 가지고 있는 그 특성에 따라서 생과일만 놓아야지 돼요. 생대추만 놓아야지 돼요. 생감만 놓아야지 돼요. 이곳에 꽃감을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감을 살펴볼게요. 감이 나무에 달려있는 그 자체, 계절로는 가을이죠. 그때 감을 따서 놓으면 조유리시가 성립돼요. 지금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지만 감을 안 따고 놓으면 이 감이 계속 감이냐? 아니죠. 홍시가 돼버리죠. 감은 그때 뿐이죠. 가을 뿐이죠. 그때 놓는 것을 조유리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감을 따서 놓으면 꽃감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홍시 아니면 썩는 거죠. 그럼 꽃감은 어떻게 되느냐? 껍질을 벗겨서 햇볕을 쏘인다. 바람을 쏘인다. 이 뜻은 뭐냐면 또 한 번 양기를 입힌다는 거예요. 1차 양기를 먹고 감이 매달려서 완성되었죠. 이건 조유리시로 쓰겠다. 또 감을 따서 다시 한번 가공을 해서 2차 양기에 또 한 번 햇볕을 쐬어서 꽃감이 된다. 이거 홍동백서로 쓰겠다는 거예요. 양방이 어떤 상태로 쓰느냐에 따라서 홍동백서도 되고 조유리시도 되는데, 다만 양쪽 다 나도 양이고 너도 양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변통이죠. 그렇지만 그 변통을 우리는 인정해왔어요. 근본부터 변통을 주장하고 나서 후자까지 변통을 주장하는 거죠. 그럼에도 그 변통이 우리 거고 우리가 그 변통에 따라 의식을 진행하고 집행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통이 변통 그 자체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도 그 변통이 우리식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좋겠어요. 제가 이 변통을 동아시아 우리 주변국과 제가 비교를 해 보았어요. 그러나 우리처럼 이렇게 실감나게 변통까지를 생사의식에 융합시킨다라는 흔치 않았어요. 그럼에도 제사상에도 변통이 들어있고 근본에서도 변통을 적용시켰다. 이런 전까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 민족이 그렇게 적용했음에도 그런 분란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했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사용했던, 이제는 우리 것이다 이 부분이. 그런 거로 우리는 우리 것으로 계속 전승할 필요도 있겠다. 그렇지만 이것이 변통인지 적통인지는 이 시점에서 분명하게 알고 가자.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서 한두 가지만 소개해 드려 볼게요. 우선 홍동백서입니다.
홍동백서는 좀 전에 말씀 올린 것처럼 생대추냐 건대추냐에 따라서 생대추면 조율이시고요. 건대추면 홍동백서죠. 생대추가 건대추 되기까지는 우연히 된 게 아니고 양기를 또 한 번 먹었기 때문에 동쪽을 대표하는 상징 대추로 상징 과일로 쓰여졌던 거죠. 이렇게 쓰려고 그렇게 했던지 우리나라 선배님들이 머리가 좋아서 그랬는지 대추가 이쪽 가도 양이고 저쪽 가도 양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밤은 껍질을 까면 흰색이죠. 요놈의 흰색은 서방을 상징하기 때문에 서방으로 갑니다. 홍동백서일 때도 가고 조율이 있을 때도 가요. 이때 조속관계입니다. 하나는 말린 거죠. 말린 재물, 젖은 재물. 말린 재물은 이 건조하다는 것은 가을을 상징하는 게요. 조속관계에서 조하다 이 뜻은 가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의 상징 서방에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금구역에 놓아라. 습한 것. 동방의 상징 습구역에 놓아라. 이렇게 음양관계에서 상대적인 것을 골라서 두 개를 보태되 이 재물의 종류는 어떤 것이든지 놓을 수 있다는 거죠. 지역산물 중에서 지역 특산물 중에서 어떤 것이든 놓기는 놓되 이렇게 음양관계에 따라서 법수에 따라서 각각의 행에 맞는 줄에 행에 합당한 재물로 골라서 추가하면 될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이제 나물 중에서 흰색과 초록색 살펴볼게요. 초록색은 동방이죠. 동방 자체가 초록색이기 때문에 초록을 상징하는 색이기 때문에 자기가 상징하는 방위에 놓되 이 나물이 상징하는 계절 봄이죠. 봄이면 오행으로 목이잖아요. 목행에 파란색은 파란색 방위에 놓고 흰색은 흰색 방위에 놓아라. 같은 나물이지만 그렇게 놓아라. 그때도 두 개를 더 추가하고 싶으면 두 개를 놓되 음양 아니면 색깔 관계에 따라서 놓아라. 이번에는 면과 떡이죠. 이 면과 떡은 하나는 순음을 상징하고 하나는 순양을 상징해요. 떡의 자료는 대체적으로 쌀이죠. 면의 재료는 밀보리죠. 밀. 이때 밀보리는 추운 한겨울을 지나야만 완성이 되고 그렇기 때문에 겨울에 최고 추운 음기를 먹어서 생산되는 것이 밀보리고 쌀을 대표하는 이 변은 한여름 최고 뜨거운 양기를 먹고서야 가을에 수확되기 때문에 최고 뜨거운 양기를 먹은 재물과 최고 추운 음기를 먹은 재물 상대적으로 이렇게 음양관계를 따져서 순음은 음구역에 순양은 양구역에 이렇게 놓아라. 밥은 움직이지 못하고 물은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은 양구역에 놓고 움직이지 못하는 밥은 음구역에 놓아라. 이렇게 재물은 놓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자면 이런 거예요. 음양, 오행, 법수를 적용하되 여기에서 맹점이 있다는 거예요. 정법, 음양, 오행만 가지고는 다 적용치도 못하고 설명도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통이 융합되고 탑재되는데 이 변통조차 우리 것이 되었다는 거죠. 어찌 보면 다른 입장에서 보면 변통이라 우습고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조차 우리 것이니 그 변통이 기존에도 들어가 있고 전자에도 들어가 있고 후자에도 들어가 있지만
그 나름 우리 것이라 인정하고 우리들이 예절도 집행하고 제도도 진설해야 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은 변통, 정통을 포함해서 여러분들께 진설하는 법수를 포함해서 실제로 제수를 설치해 보았다. 이런 점 말씀 올립니다.